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어서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니까요. 지금 제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1978년 여름, 제가 13살 때 찍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 소박한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고,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듯 굵은 땀방울을 닦으시며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찍던 날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읍내에 볼 일이 있어 모처럼 가족이 함께 나갔던 날이었죠. 아버지는 드물게 양복을 입으셨고, 어머니는 결혼하실 때에 입으셨다는 옥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사진관 아저씨가 조금만 더 환하게 웃으세요. 하실 때마다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예쁘게 웃으셨죠. 저는 강원도 오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었죠.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늘 눈 나빠진다. 이제 그만 자거라. 하셨지만 한 번도 책을 뺏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등잔에 기름을 더 부어주시곤 했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상철야, 밥 먹으러 오이소. 그 목소리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찬거리가 많지 않아도 항상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던 어머니. 쌀을 아끼려고 보리를 섞어 짓는 밥이었지만 저에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닭장에서 달걀을 줍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닭 5마리가 있었는데 저는 각각의 닭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제일 덩치가 큰 닭은 대장군, 알을 잘 낳는 닭은 부자, 얼룩무늬가 있는 닭은 얼룩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죠. 어머니, 오늘은 달걀 5개나 났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상철이가 복을 타고났나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달걀이 3개밖에 안 났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항상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걸 기뻐하셨나 봅니다. 학교는 걸어서 40분이나 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지만 그 길이 즐거웠어요. 봄에는 진달래를 따먹으며, 여름에는 청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가을에는 알밤을 주워 먹으며, 겨울에는 썰매를 타며. 계절마다 다른 재미가 있었죠. 특히 겨울이면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주신 썰매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러워했죠. 우리 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으셨거든요. 지금도 그 썰매 만드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밤늦게까지 도끼로 나무를 다듬고 대패로 밑판을 반듯하게 깎으시던 모습. 아버지, 저도 산에 같이 가요. 매일 아침 아버지를 붙잡고 졸랐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도 하시고 약초도 캐시고 때로는 산짐승도 잡아오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공부해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변함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산에 데려가지 않으시려 했던 이유를. 그 위험한 산에서 힘든 일을 하시면서 저만큼은 그런 고생 없이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걀을 줍고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졌어요.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산에서 불을 지른 것이려니 했습니다. 봄이면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람이 너무 강했고 날씨가 너무 건조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산불이다. 피하세요. 이장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짐승들은 비명을 지르듯 울어댔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마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악몽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뛰어가려는 저를 이웃집 김할아버지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너도 죽어.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사흘 뒤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마을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재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불이 너무 거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김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며 매일 무너진 집터만 바라봤죠.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오실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김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상철아, 이제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로 가거라. 그러시며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면 서울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내가 잘 살아야 내 부모님도 흐뭇하실 게 아니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진 거라곤 김할아버지가 주신 10,000원과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죠. 버스가 마을을 떠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 본 서울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지나다녔고 높은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여기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첫날 10군데가 넘는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3살 아이를 써주려는 곳은 없었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배는 고파오는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저씨,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무뚝뚝해 보이던 주방장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일단 밥부터 먹어라. 배고픈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날 저녁 주방장님이 주신 따뜻한 국밥.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이후로 처음 먹어보는 그렇게 따뜻한 음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식당의 막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심부름이 전부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닥을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져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방장님이 주신 작은 방에서 잘 수 있었고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주방장님은 무뚝뚝하셨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덜덜 떨면서 혼날 걸 각오했는데 주방장님은 다치지는 않았나?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책을 봤습니다. 주방장님이 사다 주신 중학교 교과서로 혼자 공부를 했죠. 때로는 너무 졸려서
책 위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방장님이셨더라고요. 배움이 없으면 평생 남의 밑에서 살아야 해.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주방장님도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이 바닥에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더 안쓰럽게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이 지나고 16이 됐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요리를 배울 때가 됐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 써는 법부터 시작했어요. 당근 1개를 똑같은 크기로 써는데 좋게 1시간은 걸렸죠. 손가락을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배울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방장님께서는 진정한 한식의 맛은 국물에 있다. 고 하셨어요. 국물 하나를 내는데 정성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제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20살 늦깎이로 야간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수학 시간에 분수 계산도 못해서 창피했지만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서로 의지가 됐죠. 졸린 눈을 비비며 공부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삶이었으니까요. 25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도 땄습니다. 주방장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기서 더 크게 나가봐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28, 드디어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한식당.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차렸습니다. 첫날 손님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장을 보면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처음으로 손님이 맛있다고 하시면서 재방문을 약속하셨어요. 그날 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저 이제 제 가게가 생겼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이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이런 맛은 처음이네. 가게는 연일 손님들로 푹 적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점점 더 큰 가게로 옮길 수 있었고 5년 뒤에는 분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첫 차를 타고 본점에 나와 직접 장을 봅니다. 채소 하나, 생선 한 마리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고르려 합니다. 작년에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더군요. 그곳에 300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추모공원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것도 100명의 고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갚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뵙습니다. 상철야, 밥 먹으러 오이소. 그 목소리가 들리면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저처럼 모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당신의 아침도 곧 밝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당신들의 아들이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